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오늘은 그 SDI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그 메모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SDI에서 제공하는 그 Cedit View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클래스를 사용하면 메모장 기능은 거의 자동으로 다 구현이 됩니다. 구현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예제를 소개하려고 하냐면 그 이제 만들어진 예제 소스를 보면 떻게 이제 SDI가 그 뷰와 도큐먼트가 어떻게 연동하면서 작업이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 SDI로 프로그램하는 그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이 예제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보시고 나면 이제 도큐먼트와 뷰를 어떻게 써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개념을 조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FC 응용 프로그램으로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스터디 밑에 MFC 폴더에다가 만들 거고요. 이그잼 이그잼 노트패드라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문서가 아니라 우리 이제 SDI로 쓸 거기 때문에 단일 문서 타입으로 할 거고, 문서 뷰 아키텍처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좀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SDL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서 여기서 이제 이 확정키면을 적어 주셔도 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냥 다음, 여기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도 딱히 바꿀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도킹창들이 있죠. 도킹창들은 이 예제에서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요건 일단 뺄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들은 제가 따로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쇄 미리 보기도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뺄 거고요. 액티브엑스 안 쓸 거라서 빼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것도 사실 빼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눌러서요. 이 화면에서 이제 그냥 끝내시면 안 되고 이 APP라고 되어 있는 거 말고요. 이 뷰라고 되어 있죠. 뷰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시면 이제 기본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기본 클래스에서 Cedit 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Cedit 뷰를 쓰게 되면 이제 그 편집할 수 있는 에디트 컨트롤 있죠. 그게 뷰 타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마침을 누르시면 예, 만들어졌고요. 한번 볼까요? 만들어진 소스 파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작업해야 될 파일은 이 프레임 윈도우가 아니라 뷰와 이 도큐먼트 파일이거든요. 이 두 가지에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먼저 제가 만들어진 거 한번 빌드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하고요. 어디까지 제공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편집이 바로 됩니다. 이 에디트 컨트롤이 붙어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그 기본적인 기능이 다 수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편집만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저장 버튼이 있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도 됩니다. 지금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바로 뜨고요. 이게 이제 도큐먼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니까 바로 뜨고, 여기서 내가 여기다 저장하고 싶으면 test.txt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 파일을 하나 저장하겠다 하면 지금 작업한 이게 text.txt로 저장이 되었고요. 위에 보시면 text.txt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txt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런 기능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읽은 파일들은 이렇게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여주기도 되고, 왜냐면 새로 만들기라면 지워지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열기 눌러서 아까 만들어진 파일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막 이거 바꾸잖아요. 막 이렇게 변경 작업을 했다. 변경함 이렇게 하면 이거 이제 그 새 파일 같은 거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 변경됐는데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는 이런 기능조차도 다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장하겠다라고 누르시면 아까 그 내용이 저장되고 지금 새 파일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파일에서
최근 목록 있죠. 이거 눌러서 보면 이 변경함이라고 이렇게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메모장 기능이 거의 다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구조를 보면서 몇 가지 설명하기 전에 일단 요런 거 있죠.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열기 같은 거 작업할 때 여기 보면 이제 다 파일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선택하기가 불편하잖아요. 나는 여기 이제 텍스트 파일만 쓰고 싶은데 그저 다 나오니까 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모든 파일 말고요. 그 텍스트 파일에서 .txt 파일만 여기 필터링 돼서 나오게 하고 싶다. 여기다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리소스 뷰에 가셔가지고요. 소스 있는 게 아니라 리소스에 있습니다. 이 스트링 테이블 있죠? 여기 가셔서 스트링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하나 등록되어 있는데 항상 어떤 이런 정보들은 이 IDR 메인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리소스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작아서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스트링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요거 클릭하시면 속성창에 이제 편집 가능한 상태로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쭉 가다 보면 백슬래시 n이 이렇게 3개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백슬래시 n이 연속으로 3개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백슬래시 n 뒤에다가 뭐 텍스트 파일 이렇게 한번 띄우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텍스트 파일 모든 것.txt 라면 이제 그 파일 형식 항목에 요 글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백슬래시 하나 더 건너가서 여기는 이제 .txt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txt 그 확장자를 쓰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나중에 거기 필터를 쓸 때 요 항목이 추가가 되고요. 텍스트 파일이랑 여기도 나오죠. 텍스트 파일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고 그 뒤에 이제 .txt를 실제로 쓰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한번 보여드리면 실행하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예, 아까는 열기 눌렀을 때 그냥 뭐죠? 다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텍스트 파일만 이렇게 보이죠. 내가 필터를 텍스트 파일에서 모든 것.txt 쓰겠다라고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도 있긴 한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나오고요. 내가 선택한 거면 여기만 나오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좀 더 선택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 만들 때 내가 디폴트 확장자를 다른 걸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열기 대화 상자인 뭐 C 파일 다이얼로그 같은 거 쓸 필요가 없고요. 이 도큐먼트 클래스가 저장하기, 새로 만들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같은 기능들은 다 제공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C 에디트 뷰를 쓰는 경우에는 C 에디트 뷰에 그 파일 입출력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냥 그거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아무 작업도 하지 않았는데 다 되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면 작업이 C 도큐먼트에서 원래 파일 입출력하는 것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DOC가 붙은 파일 있죠. 그죠? DOC가 붙은 파일에 와서 보시면 이 onNewDocument라는 이 함수가 있는데 이 onNewDocument라는 함수에 보시면 여기 mview 리스트에서 이렇게 이런 루틴이 하나 있어요. 원래 다른 거 보면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지금 요건 여기 추가가 된 거거든요. 이 추가된 게 뭐냐면 그 mview 리스트는 이 클래스가 지금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 클래스인 C 도큐먼트 클래스가 제공을 하는 거고 이 MFC 기본 클래스입니다. C 도큐먼트 클래스에는 도큐먼트 하나가 뷰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도큐먼트 하나가 뷰를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스플리트 윈도우 같은 개념을 쓰게 되면 분할 윈도우를 쓰게 되면 이제 그 하나의 그 창에 두 개의 윈도우를 띄워서 그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영역에 두 개의 윈도우를 띄워서 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스플리트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스플리트 윈도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둘로 갈라서 쓸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스플리트 윈도우인데 이렇게 쓰게 되면 하나의 도큐먼트가 두 개의 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그런 형태라서 도큐먼트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소유된 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리스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리스트가 보시면 알겠지만 CPTR 리스트 클래스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뷰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서 그 시점에 따라서 잠깐 없을 수도 있고 사용자가 다른 형태로 쓰기 위해서 변경하기 위해서 지울 수도 있거든요. 지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is empty 해가지고 현재 내가 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예, reinterpret cast 그러니까 형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해서 여기 있는 첫 번째 항목에 있는
지금은 이제 얘가 딱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분할 윈도우가 아니라 단일 윈도우고 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갖고 있다라는, 있으면 무조건 그게 내가 쓰려는 뷰다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코드를 이렇게 적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포인트 받아서 여러 가지 확인한 후에 써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뷰에 가장 처음, 그러니까 노드별로 이제 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연결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노드별로 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제일 첫 노드에 있는 게 내가 사용할 뷰라는 걸 확신하고 그냥 바로 set window text 함수 써서 그 에디트 컨트롤에 있는 내용을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이제 그 C 에디트 컨트롤에 있는 그 C 에디트 뷰에 있는 그 문자열 있죠? 적혀 있던 것들이 싹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new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그 아까 new 버튼이라고 하는 게 요 버튼, 요 버튼 누르면요, 아니면 새로 만들기나 아니면 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나머지 이제 필요한 루틴들은 다 알아서 호출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실제로 파일 처리되는 부분은 이 루틴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실제로 읽어져서 저장하고 하는 루틴들은 도큐먼트가 쓰겠지만 에디트 컨트롤에 실제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영할 때는 실제로 이 방법으로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다른 SDI로 프로그램을 할 때 이 코드가 항상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도큐먼트 입장에서 뷰에 어떤 작업을 하고 싶으면 이 코드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도큐먼트에서 뷰를 참조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포인트를 따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참조 포인트를 만들어서 쓰셔도 되는데, 원래 이제 원칙은 도큐먼트에서는 mViewList라는 저 클래스가 뷰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 mViewList가 is empty, 그러니까 있는지 확인한 후에 있으면 이 get head 함수를 써서 그 뷰의 주소를 얻어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 변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스플리트, 그러니까 분할 윈도우 쓴다면 이제 이것도 그 어떤 놈이 액티브 되었는지 뭐 get active view 이런 함수도 있거든요. 그런 함수 써서 그 뷰의 포인트를 얻어서 활성화된 뷰 포인트를 얻어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할 윈도우 관련된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다른 강좌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저장하거나 우리가 여기 메뉴에서 이 저장 버튼을 누르거나 열기 버튼을 누르면 파일을 선택해서 열잖아요. 그럼 아까 보시면 열렸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열리는 루틴은 이쪽 루틴을 타게 되어 있고요. 시리얼라이즈, 그리고 시리얼라이즈 루틴을 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여기 이제 파일을 저장하고 읽는 루틴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 뷰인 이 C 에디트 뷰가 클래스가 이 시리얼라이즈 로우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보시면 이 시리얼라이즈로 함수를 제공하는 클래스가요, 이 CEditView 클래스가 제공을 해요. 그래서 CEditView 클래스가 파일을 저장하고 읽는 루틴이 있죠.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아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뭐 루틴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큐먼트에서는 다른 작업하지 않고 그 에디트뷰의 시리얼라이즈 로우 함수만 호출을 해서 지금 파일 저장하거나 파일 읽기 루틴을 그냥 다 처리한 거고요. 원래는 여기에 이제 아카이브 클래스 이용해서 그 is store 해가지고 저장을 할 거냐 아니면 읽는 루틴이냐 이걸 구별해서 자기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여기 보면 is loading 이런 함수 있죠. 그런 이런 거 써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작업 루틴들이 C 에디트 뷰에 다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따로 여기서 작업하지 않고 뷰가 있는지만 확인한 후에 이렇게 호출해서 쓰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set window text처럼 얘도 똑같죠. C 에디트 뷰라는 클래스로 형 변환을 해서 제일 그 도큐먼트가 가지고 있는 뷰 리스트 중에서 제일 먼저 있는 그 뷰에 주소를 가지고 C 에디트 뷰로 형 변환 후에 C 에디트 뷰 함수인 serialize row라는 이 함수를 써서 파일을 저장하거나 읽는 루틴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C 아카이브 이 클래스는 이제 나중에 결국 우리가 도큐먼트를 쓰게 되면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 MFC가 그 파일을 저장하거나 읽을 때 쓰는 주 클래스는 C 파일이라는 클래스가 따로 있습니다. C 파일은 말 그대로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이제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 작업을 자기가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건데요. 이 C 아카이브 클래스를 쓰게 되면 이 클래스에다가 자기가 읽고 저장할 그 C 파일 클래스 있죠. 그 C 파일 클래스를 이 클래스에 연결시켜주면 이 클래스가 좀 더 편하게 파일을 저장하고 읽는 그런 방법을
예, 제공을 합니다. 이 부분 제가 다른 걸 이제 작업하면 여기는 지금 작업이 C 에디트 뷰가 다 해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보여드릴 게 없는데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예제에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으면서 아카이브 클래스가 어떻게 편하게 이 개념을 제공을 하는지 시리얼라이즈 개념을 어떻게 쉽게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밑에 것들은 몰라도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도큐먼트에서 잘 봐야 될 것이 serialize 이 함수랑 그다음에 이제 이 new document만 잘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새로 만들기에 들어오는 함수고요. serialize는 이제 open document나 그러니까 save document라고 해서 읽기 또는 저장하기 루틴이 호출될 때 이 함수가 호출되어서 읽기 저장 루틴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만 지금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도큐먼트가 뷰를 참고할 때 이런 식의 코드를 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절대적으로 이 도큐먼트가 C 에디트 뷰 클래스에 있는 걸 쓰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이렇게 캐스팅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 쓰던 형변환 있죠. 그 함수처럼 그 코드처럼 쓰셔도 잘 되니까 형변환은 뭐 어떤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뷰 쪽에 가서 한번 잠깐 볼게요. 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먼저 이 에디트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스크롤바가 여기 달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글을 쓰게 되면 당연히 그죠? 이렇게 쓰면 이 스크롤바가 달리는데 이 스크롤바 한번 움직여서 한번 활성화 시켜 볼까요? 움직이면 이제 이렇게 스크롤바가 이렇게 자동으로 호출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에디트 뷰의 속성을 바꿔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에디트 뷰가 만들어지고 에디터 뷰도 윈도우니까 윈도우 속성 얻어와서 변경하는 작업을 해도 되는데 만들고 나서 변경하는 것보다는 만들어질 때 적용되는 게 좋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크리에이트 윈도우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 프리크리에이트 윈도우를 쓰게 되면 윈도우 이 뷰 윈도우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죠? 크리에이트 윈도우 되기 전에 이 함수가 먼저 호출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넘어온 CS라고 하는 게 클래스 스타일에서 여기 그 뭐죠? ES 오토 스크롤하고 H 스크롤하고 그 이 WS H 스크롤 이 두 가지를 넣어서 자동 줄바꿈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작업하고 이거 뺐네요.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을 뺀 겁니다. 원래 이제 이걸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얘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쓰기용으로 열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면 그저 노트패드.exe를 쓰기용으로 열 수 없습니다. 이렇게 100% 실행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종료하시고 다시 빌드 하시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수평 스크롤하고 수직 스크롤이 지금 다 둘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내가 요거하고 여기 둘 다 있는데 나는 요걸 밑에 있는 수평 스크롤을 빼고 싶다라고 할 때 지금 이 코드를 적은 거고요. 이 코드는 이제 아주 비트하고 시프트 연산자 비트 연산자를 잘 공부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생략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요렇게 쓴 거잖아요. 요렇게 아이고 엔드가 이렇게 쓴 거고요. 이렇게 쓰면 이제 내가 여기 있는 기능 중에서 not을 붙였으니까 이 기능하고 이 기능은 반전해서 비트 엔터 걸었기 때문에 여기 원래 있는 속성에서 이 두 개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 스크롤과 오토 수평 스크롤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서 지금 아까 여기 이제 활성화 아까 주석을 해제하면 아까 수평 스크롤 잠깐 보였던 게 이렇게 기능을 빼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에디트 뷰가 만들어지고 나서 제거하셔도 되는데 지금처럼 제거하기 전에 미리 이제 윈도우가 만들어지기 전에 속성 자체를 제거해서 만들어질 때 수평 스크롤과 같은 관련된 기능들이 아예 동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따라서 보통 이제 뷰에서 작업할 때는 자기가 이제 속성을 중간에 만드는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프리크리에이트 윈도우 함수를 추가를 해서 이것도 클래스 마법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기능을 빼거나 아니면 추가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는 것들 중에 딴 건 없고요. 이제 얘는 지금 C 에디트 뷰가 다 해주기 때문에 따로 작업할 게 없는데 여기 보면 이제 R 버튼 같은 거 있죠. R 버튼이 왜 있냐면 지금 여기서 우클릭하면 이렇게 팝업 메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기능 구현하려고 있는 거고요. 이 기능도 지금 자동으로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기능도 마찬가지인데 밑에 보시면 저 메뉴를 바꾸고 싶으시면 사실은 이 On 컨텍스트 메뉴에 들어와서 이 작업을 하게 되고요.
RDR 팝업 메뉴에 보시면 우리 리소스 뷰에 보시면 이 메뉴에 IDR 팝업 메뉴라고 여기 있어요. 팝업 에디트죠. IDR 팝업 에디트에 보시면 요 메뉴 아까 보시고 있는 요 메뉴가 눈에 보이죠? 그래서 내가 저 메뉴에다가 다른 거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작업해서 예,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에디트 기능에 그 우클릭을 했을 때 그죠?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우클릭을 했을 때 다른 거 추가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기능을 더 넣어서 예,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별다르게 없이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쉽게 그 에디트 그러니까 메모장 그죠? 메모장 기능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고요. 다 된 겁니다. 이미 구현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큐먼트와 뷰가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 특징을 보면 뷰에서 자기 작업할 것들을 함수를 구현해 놓고 도큐먼트가 그 뷰에 있는 기능들을 호출해서 입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도큐먼트에서 어떻게 뷰에 접근하는지 또 뷰에서 도큐먼트 접근하는 건 이 헤더 파일 보시면요. 아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뷰의 헤더 파일을 보시면요. 예, 여기 보시면 이 get document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도큐먼트를 쓰고 싶으면 get document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예, 그 뷰 포인트를 갖고 쓰시면 되고요. 뷰는 아까 그 m 뷰 리스트 있죠. 그 도큐먼트 쪽에서는 이 m 뷰 리스트를 쓰면 되고 그뷰 쪽에서는 도큐먼트 참고할 때 이 get document라는 함수를 써서 쓰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디버그 모드에서는 이 함수가 동작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지우시면 안 되고요. 그냥 요거 그대로 써서 예,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CEDIT 뷰 같은 거 쓰면 그냥 프로그램이 다 돼버리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작업할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이제 SDI에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전에 SDI가 이런 구조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도큐먼트 뷰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분담해서 처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에 익히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도 별거 코드를 지금 제가 한 줄도 안 넣었잖아요. 한 줄도 안 넣었는데 이걸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생성해서 코드를 이렇게 보시면서 눈에 익히는 효과, 그죠? 눈에 익히는 효과를 가지고 이제 좀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아까 지금 제가 다음 강좌에서 하겠다 했던 부분들은 이제 다른 강좌에서 하나씩 떼서 제가 다른 예제로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